900여 동의 원룸에 만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광주 서구 상무 1동에 위치한 대규모 원룸촌. 일반적인 원룸촌과 달리 이곳은 서구의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인 천원에 한 끼 해결이 가능한 천원국시부터 경로당, 마을 주민 소통 공간 등이 조성된 곳으로 주민들이 다 함께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엔 호남권 최초로 마을관리사무소 운영에 나서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한 서구 의원이 이곳을 둘러싼 몇 가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때 개소식 날 옥상층을 전부 다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이 옥상층에 이렇게 공구를 갖다 놓고 마을에서 공구 대여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방역도 수술하고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자랑을 한 거죠. 근데 가서 그때 옥상층을 처음 봤는데 이제 옥상층 전체가 다 샌드위치 판넬이나 쐐기 등으로 다 둘러싸여져 있었던 거죠. 보통 임시 건물에 사용하는 조립식 판넬과 쇠기둥, 층별 안내도에는 개소식 날 했던 소개와 동일하게 5층 공간은 보물창고로 명시돼 있는데요. 그런데 건축물 대장을 들여다보니 한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건축물 대장에는 지상 4층 규모의 건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엔 등재되지 않은 5층 공간. 한마디로 불법 증축 건축물이란 건데요. 어떻게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 증축 건축물에 공익 목적의 시설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걸까요? 네, 파랑새 그 경로당 건물이 구청 소유의 건물입니다. 다시 한번 건축물 대장을 보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의 소유자는 다름 아닌 광주광역시 서구. 네, 구청 소유의 건물이면 무엇보다도 불법 건축물이 없어야 되는데요. 불법을 방지하고 발생 시 처벌해야 하는 기관이 오히려 그 과정을 자행한 셈입니다. 직접 확인해보기 위해 현장에 가보니 옥상이어야 할 공간에 버젓이 창문과 지붕, 전기시설까지 갖췄습니다. 사실 이 건물을 둘러싼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매입 당시에도 특혜 시비가 있었는데요. 이 건물에 경로당을 조성하겠다는 목적 하나로 서구는 6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들여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구소유 경로당은 주택이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서 1, 2억짜리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6억 이상의 건물을 사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 6억이면 세 채를 더 살 수 있지 않겠냐. 제가 당시에 그런 이야기도 좀 했었죠. 2021년 6월 12억 원과 구비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파랑새 원룸타운 전용 경로당을 사들인 서구. 그런데 당초 2층부터 4층까지 경로당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지금은 2층만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3층과 4층은 새마을회 사무실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사용 중입니다. 기존에 신고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건데 이는 불법 용도 변경에 해당합니다. 경로당 회장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도 의아해했어요. 이게 이렇게 투투하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있을까? 근데 관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저희가 그럼 우리 장비를 여기다가 진열해놓고 여기서 그 공간을 쓰면 좋겠다 해서 했던 거 그냥 뭐 다른 생각이 없이. 구에서 매입한 건물이기 때문에 의심 없이 공구대여 공간으로 사용한 주민들은 이 상황이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이걸 확인 않고 건물을 매입을 했다는데 그 자체가 저도 인정해요. 관에서 그건 잘못했다. 여기까지 꼼꼼히 봤어야지 한 것이고. 주민들은 마을을 위하는 마음 하나로 수년째 봉사를 해왔을 뿐인데 허술한 행정 탓에 피해만 입게 됐습니다.
당장 수많은 공구들을 옮길 곳도 마땅치 않아 막막하기만 합니다. 돈도 지고 뭐도 뭐 나오라고 하면 청소를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져서 우리가 뭔 죄징금회로 우리가 뭐 죄징금회로 이런 의식을 받을 때 얼마나 분노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그냥 좌절하고 어떻게 이제 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장비도 전부 다 없애버리고 앞으로는 봉사하지 말자. 그렇게까지 나왔는데 차후에 이런 것은 좀 깊이 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렵니다. 공유재산 운영과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동안 이곳에 혈세는 계속해서 투입됐습니다. 불법으로 용도 변경된 공간인데 2021년에 1,600만 원을 들여 도배 장판과 화장실 개보수 등을 시작으로 공유주방 공사, 보일러 교체 등 3년 가까이 시설 수리에 사용된 금액은 2억 원 이상.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 지금 현재 3년 동안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었는데 어떻게 보면 현장을 꼼꼼히 살피면서 건축물 대장하고 현장하고 맞는 거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제대로 안 된 게 일단은 원인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건물은 매입하기 이전에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서구청 관리조례 보면은 일상 감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상 감사가 이루어졌으면은 이거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이걸 해결하고 매입을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을 건데 일상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서구청이 서구청에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 해당 부서도 난감해합니다. 이 소유자가 지금 우리 구청 소유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같은 행정청에서 그 시정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좀 말이 안 맞고 또 이제 우리가 행정청이 이미 어떤 그 시설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해당 부서에서 이제 적법 절차를 받게 이행하는 것으로 좀 그걸 알고 있고. 불법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힌 건축물 관리 담당자. 해당 건물의 재산 관리인인 고령사회정책과에 찾아가 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희가 그 매입 당시에 근래 생활시설에 대한 인지가 부족했던 점이 있었고요. 원상 복구하고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원상 복구를 위해 또다시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 김 의원은 당시 꼼꼼한 검토 없이 불법 건축물을 매입한 담당자를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번에 스스로 해결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오기까지 그 과정과 관련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다른 곳의 상황은 어떨까? 인근의 다세대 주택 1층을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을 찾았습니다. 네, 얼마 전 개관한 이곳 광주 서구 마을관리사무소 2호 역시 공유재산 심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받지 않고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제2호 마을관리사무소로 개소한 곳입니다. 공공 데이터 포털에는 구소유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보니 개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따따붙다가 알아본 결과 이곳은 서구와 2억 9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전세권 역시 공유재산 관리 대상인데 과연 제대로 된 심의 과정을 거친 걸까? 거기는 전세권 설정 안 받은, 그러니까 심의 안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심의가 뭐 의결이나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뭐 구청장 자문기구라서 일단은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거실과 방 2개로 이뤄진 공간을 3억 원에 달하는 전세가에 계약한 서구. 시민의 세금을 투입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만큼 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데 그 과정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전수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누락된 거 있으면은 지금 7월 중에 바로 공유사 심의를 해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촘촘히 꼼꼼히 살펴봐서 앞으로 이런 누락되는 행정체제가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구의 착한 정책으로 소개한 마을관리사무소였지만 취재가 진행되자 현판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진정한 마을 관리 사무소라고 하면은 그 취지에 맞게 그 마을 관리 사무소를 그러면 두고 운영을 해야죠. 근데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까 마을 관리 사무소는 사무실이 딱히 필요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사무실 없어도 됩니다라고 주민자치가 과장님이 해명을 공식적으로 하셨죠. 그럼 너무 이게 그러면 그 치적 이주의 마을 관리 사무소이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정책은 누군가의 치적 쌓기용이 아닙니다.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가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하며 시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가는 책임 행정을 구현하길 바랍니다.